자, 오늘도 이 재래식 미디어들의 이 희망 고문 열심히 희망회로 태우고 있는, 이제는 사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희망사항 열심히 연불만 외고 있는 우리 또 재래식 미디어들의 실태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제가 어제 Q&A, 오만 Q&A 하면서도 저는 사설을 안 읽는다. 남의 글, 특히나 가치 고립적으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글을 열심히 읽는 것, 남이 내준 시험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것은 오히려 정치인으로서 능동적으로 정무 판단을 해야 될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 될 수가 있고, 특정 언론사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경도된 메시지만 내세울 수가 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딱 그런 저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는, 전혀 현실성이 없고 그냥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적어놓은 우리 조선일보의 사설을 좀 보고 갈게요. 오동석 연대는 불가능한가?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오동석 연대를 열심히 외치고 있는 이 조선일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수복원을 견인할 수 있는데 해묵은 감정이 걸림돌이고 손잡으라는 민심의 변화를 살펴야. 그 조선일보 논설위원분들 좀 수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수준을 높이세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어떤 감성, 니즈 이런 부분들을 다 떠나서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관념론이 사실 보수가 가장 피해야 될 이야기들이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저 열심히 연불만 외는 것, 그것만한 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정력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경제학도로서 유인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주류 보수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우파적인 가치를 가지고 뭉쳐있는 우리 국민의힘의 주류 당원들이 80% 이상의 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칭 개혁 세력들, 그러니까 우리 주류 보수들을 자꾸 수구로 몰아서, 구태로 몰아서 소장파라고 하는 포장지를 뒤집어쓰고 자기를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정말 극히 일부, 보통은 이제 외부에서 휩쓸려 들어온 사람들, 원래 보수적 가치나 우파 감성과 관련이 없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민주당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한 20%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0%는요, 그 작은 미디어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주도권 싸움하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대체제라고 하죠. 대체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정말 보수의 그런 강한 신념, 우파적인 그런 어떤 이념과 신념으로 뭉친 사람들과는 애초에 시장이 다릅니다. 달라요. 자, 그 20% 열심히 나눠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이 오동석이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은요, 동기 자체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면면들을 좀 보세요. 모두가 다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셋이 같이 가려면 누군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고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면면에 참모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조선일보 논설위원분들의 눈에는 보이십니까? 누가 참모를 해야 될까요? 우리 오동석 정당이 차려지면 당대표는 누가 하죠? 누가 당대표를 할까요? 셋 중에 한 명이 당대표가 되면 나머지 두 사람이 그 당대표 꼴을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특히 한동훈 씨, 본인이 당대표가 아니고, 본인이 후보가 아니고, 본인이 대통령이 아닌 게 불만인 사람인데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걸 용납이나 하겠습니까? 한동훈 씨를 한 번이라도 겪어본 사람이라면 이 한동훈 씨의 인성 문제를 차치하고 보더라도 그 어떤 조직과도 함께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현실성에 떨어지고 실현 가능성 자체가 0%에 수렴하는 이런 적중률 0%의 사설을 쓰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참혹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종이신문의 시대가, 저는 신문을 보진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권위 있는 이런 매체의 사설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참고를 하고, 어쨌거나 플레이어들은 아직은 읽죠. 대중들은 소비를 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렇게 철진한 이야기나 계속 하게 되면은 이거는 매체의 권위, 매체의 논평의 적중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이런 사설은 안 쓰니만 못하다. 그냥 재미나이의 키워드 몇 개 주고 쓰는 게 훨씬 나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의 의사를 좀 먼저 물어보세요. 같이 할 의사가 있는가? 특히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중앙일보에서 보수 오각편대 해가지고 또 분석을 했죠.
오세훈 시장과는 중립관계로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모든 플레이어들과 사사건건 안철수, 장동혁 대표, 뭐 이준석 등등 모두와 갈등하고 반복하는 한동훈을 대체 어디다가 자꾸 갖다 붙입니까? 어디다 갖다 붙이면 한동훈 씨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보수 인사들과 트러블만 일으키고 다니는 그냥 불날의 끝판왕 한동훈 씨에 대해서는 좀 미련을 버리셔야 된다. 이 베이비시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극성 학부모가 된다고 해서 안 될 아이가 그렇게 사교적으로 크게 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없다. 아직까지 판단이 안 되시면요, 사람을 보거나 평가하는 직업을 안 가지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좀 뭐 인문학 다 떠나서 또 동기를 가지고 보자고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 하고 있다. 중앙일보도 또 여기에 지지 않고 또 하나마나한 이야기. 약간 조선일보가 언론계의 한동훈이라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좀 언론계의 대안과 미래 같다. 제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죠. 어쨌거나 뭐 조선일보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데 뭐라도 프레임 뭐 궤변을 가져와서라도 새로운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는 성의도 없습니다. 맨날 장동혁 대표 사퇴해야 된다, 극우 노선을 밟고 있다, 황교안의 길을 가고 있나, 빼다 박은 논평, 연판장 돌릴 수도 있어. 나 가서 피켓 들고 시위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연판장 그 대안과 미래 내에서조차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좀 실효적인 노력을 하지 못하는 이 대안과 미래, 그저 돌림 노래처럼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사퇴해라 사퇴해라 노래만 부르는 그런 대안과 미래와 비슷한 수준의 사설만, 소음공해 같은 이야기만 쏟아내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일단 참 불쾌하죠. 조선일보는 지금 보수의 구심점 여론조사로 보나 지금 당의 실권으로 보나 장동혁 당대표에게 있고, 장동혁 당대표 체제에서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견인되고 있는데 당초에 본인들이 뭐라고 자꾸 이렇게 여론을 거슬러서 자기네들의 희망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합니까? 이런 것들이 관찰자로서 언론의 주제넘는 행위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차라리 대놓고 나는 한동훈 지지한다라고 홍보를 하세요. 관찰자라고 그 분리할 때 뒤에 숨지 마시고요, 아예 플레이어로 뛰세요. 그래야 저희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논박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 주장은 마음대로 하고 비판받으면 언론에 어디 감히 언론과 함께 가야지, 언론을 건드려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냐, 그런 식으로 회피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대놓고 미국 언론들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연장선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정말 우리 보수 진영에서 연임을 비롯해서 압도적인 구심점으로 장동혁 대표의 당대표 연임이 8분응선, 9분응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좀 현실적으로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보수의 구심점은 명실상부 장동혁 대표 원톱 체제입니다. 여기 지금 거론되어 있는 인물들, 오세훈 시장 당선 직후에 조금 주목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서울시정의 영역으로 넘어갔고, 일단 이틀 뒤 1차 선고가 기다리고 있죠. 여론조사,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내 구심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죠. 한동훈 씨 지금 쫓겨나서 복당은 고사하고 수사 결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준석 당대표는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당대표로서 당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장동혁 당대표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왜 8분응선이 넘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조중동이 이렇게 열심히 재래식 미디어들이 떠드는 이런 논평들 하나마나한 이야기하는 게 간지럽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 진짜 우파, 이념 우파 사이에서 장동혁 대표의 지지세가 압도적입니다. 특히나 조심스럽지만 장동혁 대표를 사실 조중동보다 더 괴롭혀왔던 이런 좀 아스팔트내, 그러니까 원외 정당, 뭐 제가 굳이 특정을 안 해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전한길 대표 그리고 이제 원외 정당들이 힘을 많이 잃어버리게 됐고 장동혁 대표가 평정을 했다, 우파 세력들을. 저는 이게 가장 장동혁 대표의 지지세가 굳건해진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정확히는요,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담론, 우리가 제도권에서 언급하기에 좀 껄끄러웠던 이 재래식 미디어들이 뭐만 하면은 말도 못하게 입틀막을 하니까 우리가 좀 지향해왔던 그런 담론들을 제도권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장덕 대표 지금도 매일같이 올림픽공원 나가서 2시간, 3시간씩 자리 지키고 있고요.
이 부정선거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음지에서 논의될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 와서는 제도권 정치인들이 제도권의 권력을 가지고 특검이 됐건 선거소청이 됐건 직접 관철시킬 수 있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제도권 정치인으로서 우리 아스팔트 그리고 부정선거론 전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장동혁 대표가 우파 진영 내에서 정말 압도적인 이런 입지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20% 알량한 미디어 권력 나눠 먹는 오동석 연대 해봤자 이게 간에 금이나 가겠습니까? 전당대회 당장 열어서 3대1로 겨뤄도 제가 봤을 땐 장덕 대표가 1차 과반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세 사람은 당무 자체에 간섭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차기 전당대회가 열린다고 했을 때 장동혁 대표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9구단만 좀 할 줄 알아도 9단까지만 할 줄 알아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현실적인 담론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조중동이 하고 싶은 것은 객관적인 논평, 사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장덕 대표가 과거에는요, 온탕과 냉탕 오가는 거 아니냐, 자꾸 원내 재래식 미디어들에게 휩쓸려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게 아니냐, 저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흔들리지가 않죠. 이게 지금 가장 큰 당내 변화, 보수 진영 내 변화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런 사설 쓰는 거요 간지럽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증거로 리얼미터 지지율 한번 보실게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시 40%대로 반등했습니다. 자, 저희가 꾸준히 말씀드렸죠.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국면이다. 전당대회 국면 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열성적으로 응답에 응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응하기 때문에 좌파들의 과표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다. 제가 꾸준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 세부 지표를 보더라도 진보 과표집 현상이 관측이 됩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당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다시 40%대로 반등했다라고 하는 거. 이재명의 지지율은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컨벤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 자체가 국민의힘 당무에 대한 대중적인 객관적인 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물며 이 재래식 미디어들조차도 헤드라인을 이렇게 달죠. 네, 지지율이 상승 40%로 상승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사퇴론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전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는 것도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장동혁 당대표에 대한 사퇴론은 진작부터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오늘 지지율 반등으로 이와 같은 것들에 쐐기를 박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장선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동혁 당대표는 지금 방정식이 굉장히 단순해졌습니다. 자기들끼리 주도권 싸움을 해서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이 자칭 개혁 세력들 3인방과 다르게 장동혁 당대표는 우리 보수 유일의 구심점으로서 대여투쟁 최전선에서 이 재선거 국면, 야당 주도의 특검, 야당 주도가 중요합니다. 야당 주도의 특검을 관철시키고 그로부터 우리 보수 지지자들의 열기를 끌어올리는 것, 여기 하나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공소취소 특검을 비롯해서 보안사건 폐지와 같은 망국적인 정책을 견제하고 대여투쟁만 하면 되는 포지션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지세, 장덕 대표의 정말 단순하고도 명료한 올림픽공원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이와 같은 정치 초식이 발현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사람 싸우라고 하세요. 저희는 저희 가는 길을 갈 테니까. 계속 발목 잡으면서 끄집어 내리려고 해봤자 이미 우리 당원 지지자들 다 꿰뚫고 계시죠. 그와 같은 것들이 일할 생각은 없고 속 키울 생각은 없고 우리 국민의힘의 보수의 레거시를 존중할 생각은 없으면서 그저 자산만, 유산만 물려받고 싶어하는 이런 불효자 같은 마인드라고 하는 거, 이미 우리 유권자 지지자분들께서 전부 다 간파를 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장동혁 당대표가 지금 누구보다 훌륭하게 당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 야당 대표로서 지지세, 여론을 등에 업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증거입니다. 지금 재선거 찬성 60%대를 상회를 하죠. 그리고 특검 통과에 대해서도 80%가 넘는 여론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공적입니까? 제가 누구 덕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줘야 하진 않지만 우리 보수 진영에서 우파 내에서
누가 가장 전면에 서서 이와 같은 여론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습니까? 뭐 올림픽 공원에 나가면 장덕 대표 들러리 서는 거 싫다 뭐 이따위 소리나 하면서 재래식 미디어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발목만 잡는 원내 의원들 지분 단 0.1%도 없죠. 장동혁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 비유하자면 가장으로서 열심히 바깥일하고 소를 키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군소 야당 의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눈치를 보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집안 살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은 여론의 열기, 장동혁 대표가 훌륭하게 당무를 소화해서 끌어낸 이 여론의 열기를 실질적인 법으로 관철시켜야 될 책무, 살림의 책무 누구에게 있습니까? 원내대표에게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이와 같은 여론을 앞세워서 봐라, 우리 당대표 싸우는 거 봐라, 이렇게 국민들이 야당 주도의 특검을 원하고 있는데 당신들 역사의 죄일이 될 거냐, 여당을 집중적으로 압박을 하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어내야 될 책임이 원내대표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가 직분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저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장외로 나간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원내에 있으면서 상임위 구성 등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가름을 못하고 있는 원내 지도부를 지적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와 같은 사리 분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원내대표께서 언론 인터뷰 많이 나가시는 거 뭐 저는 그 자체를 가지고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 좀 구시대적인 문법이긴 하지만 재래식 미디어들과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뻔히 한결의 경향까지 나가서 굳이 장동혁 대표와의 관계를 이간질하기 위한 명확한 의도를 가진 질문들을 받으면서 굳이 우리가 지금 거론할 필요가 없는 타당과의 합당 이야기를 거론을 하면서 굳이 언급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당의 당무 소화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오동석이 어쩌고 뭐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실상 원톱이다 뭐다 열심히 희망회로 돌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 보수 우파 지지자분들께서 목도하시는 냉정한 현실은 지금 열심히 속 키우고 있는 것은 장동혁 대표밖에 없고, 이런 보수 우파 내의 이런 진지 구축을 명확하게 구축함에 따라서 굉장히 단순 명료한 초식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인적 구성 개편, 총선이겠죠, 인적 구성 개편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모두가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쭉쭉 달리고 있는데 벌써 4,000분 넘게 들어오셨어요. 저희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쭉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정말 괄목할 속도로 채널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말에 올렸던 클립들도 전부 다 그 10만 회 이상, 20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많은 파급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동훈 씨에 대한 실체, 그리고 우리 당이 어떻게 바뀌어 가야 하는지 더 많은 분들께서 알아가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구독,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당내에 여론이 흘러가는 가운데 이 친한동훈 계파, 뭐 소장파라고 해야 될까? 요새 소장파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도 오염이 됐기 때문에 좀 민망하긴 하지만 과거엔 태극기였지만 지금은 소장파, 친한동훈 계파로 소장파로 재래식 미디어에 출연하고 계신 조갑재 씨, 오늘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 먼저 보시죠. 네, 보수 살생부를 예고를 했다. 2028 공천배제 1순위가 장동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어느 나라 세계선에서 지금 살고 계신 건지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누구죠? 장동혁 대표입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회로가 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지난주에 그렇게 논평을 했잖아요. 그래도 조갑재 씨가 조금 눈치는 빠른 것 같다.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한동훈 씨에게 신당 창당을 권고를 했죠. 그러면서 분당이라는 표현을 쓰시길래 제가 거기까지 지적을 했었죠. 분당이란 말은 당내에서 분화가 됐을 때 분당인 것이지, 쫓겨난 한동훈 씨가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하면 그거는 분당이 아니라 창당이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창당을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번 주에는 살생부를 쓰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오동석 정당의 당대표 한동훈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인 장동혁 당대표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인가? 오동석 당대표 한동훈 씨가 장동혁 당대표를 공천 배제하겠다는 뜻인가? 좀 제가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 조갑재 대표님,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살생부를 만든다면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들겠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살생부란 표현을 굳이 쓰고 싶지도 않고 이와 같은 것들은 저는 당원들께서 냉정하게 이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보고 누가 당심을 받들고 누가 이 당원들의 대표로서 우리 당을 대표하는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서 똑바로 의정 수행을 했는지 당원들이 평가할 몫이기 때문에 살생부란 표현도 저는 공감하지 않지만 오동석 당에서 살생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우리 재래식 미디어들은 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열심히 실어다 나르는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동석 당에서 살생부를 열심히 만드시고요. 우리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움직일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한동훈 씨 그 개파의 스피커들이 지금 갈피를 잃고 사실 저희가 논평할 만한 지금 건덕지도 없어요. 한동훈 씨 그 개파들도 지금 여의도 레커라고 하는 프레임이 너무도 뼈아프게 다가온 나머지 방송 나가서 괜히 말 세게 해봤자 한동훈 비토만 커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솔솔 흘러나오니까 지금 뭐 말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조갑재 대표는 오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살생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동훈 씨가 왜 국민의힘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고 한동훈 씨가 가는 데마다 분란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목도해주고 계신다.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다음으로요. 오늘 박준태 비서실장도 또 일가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사사건건 발목 잡기 하는 이런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 장외 정치를 비판하고 싶으면 실명 걸고 해라 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간에는 안철수 의원이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괴물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곳인데 그런 식으로 폄훼하지 말라 라고 안철수 의원이 직격을 한 것에 이어서 박준태 비서실장이 실명 걸고 이야기해라. 비겁하게 뭐 원내 초선 의원, 뭐 재선 의원, 뭐 친한동훈계 의원 이런 식으로 익명으로 달지 말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공원에 이렇게 무수한, 저도 17일 날 다녀왔잖아요. 여전히 6월 초에 그 열기가 그대로 불고 있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왜 민주당은 아직까지, 이 거대 여당은 왜 아직까지 국민의힘 중심의 특검, 국민들 80% 이상이 바란 특검을 관철시키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도와주기는 못할 망정 오히려 뒤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서 구시렁구시렁 대면서 당대표에 대해서 발목 잡기 흔들기만 하는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최소한 실명을 걸고 유권자들, 당원들에게 당당하게 평가를 받아라라고 하는 이야기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도부는 적어도 이렇게 당원 지지자분들께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는 이런 우리 당내 정치인들에 대해서 일가를 하고 있고 바로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는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40%대를 다시 회복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더 굳건해졌다. 장동혁 대표가 밟고 있는 이런 당무 노선에 대해서 국민적인 지지세가 더 굳건해졌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지켜볼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오동석은 그저 사이드에 있는 일부 군소 정치인들일 뿐이다. 지금 국민의힘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고 우리 당에서 연임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명실공히 장동혁 대표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재래식 미디어들이 뭐라고 떠들든 말든 우리가 원외정당을 포함해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안고 가고 있는 의제에 대한 우리 우파 진영 내 압도적인 지지가 있는 이상 아무런 상은조차 줄 수가 없다. 우파들만 똘똘 뭉쳐도 우리가 40% 이상 지지율 그리고 총선 승리 이끌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